노후의 가장 큰 고민, 재산 언제 말해야 할까? 여러분, 오늘은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평생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일하셨습니다. 자식 학원비, 결혼 자금, 집 장만. 내 몸이 성할 때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나니 이제 손에 남은 것이 생겼습니다. 집 한 채, 통장에 모아둔 돈 혹은 작은 상가 하나. 평생의 땀이 굳어서 재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식들에게 언제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미리 알려줘야 자식들이 계획도 세우고 효도도 제대로 한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 다 알려주는 순간 대접이 달라진다. 죽을 때까지 쥐고 있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양쪽 다 일리가 있어 보여서 어느 쪽이 맞는지 더 헷갈리기만 합니다. 오늘 저는 실제로 이 두 가지 선택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보다 훨씬 현명한 제3의 길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재산 문제가 아닙니다. 노후에 자식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인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나다운 삶을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설계에 작지만 단단한 나침반이 되어드리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재산을 미리 공개한 부모, 투명함이 독이 된 사연.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올해 76이십니다. 젊어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일하셨고 그렇게 수십 년을 버텨 아파트 한 채와 작은 상가 하나를 장만하셨습니다. 자식은 둘입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 두 아들 모두 결혼해서 분가했고 나름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평소 형제 간의 재산 때문에 싸우는 집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우셨습니다. 뉴스에서도 주변에서도 부모가 돌아가신 뒤 형제들이 법정까지 가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셨거든요. 우리 자식들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할 텐데. 그 마음에서 결심을 하신 겁니다. 환갑이 지나던 해 명절에 자식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진 재산을 낱낱이 공개하셨습니다. 아파트 시세, 상가 임대 수입, 통장 잔해까지. 그리고 선언하셨습니다. 나중에 이 집은 큰애 주고 상가는 둘째 줄 거다. 미리 알아야 서로 다툼이 없을 것 아니냐. 그날 자식들 반응은 좋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속이 후련하셨습니다.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부모님 댁에 올 때마다 자연스럽게 아파트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 베란다 셋이 좀 바꿔야겠는데요. 나중에 팔 때 가격이 떨어져요. 아버지 집을 걱정하는 것인지 본인 미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인지 경계가 모호한 말이었습니다. 생활비 지원도 예전보다 조금씩 소홀해졌습니다. 이미 자기 몫이 정해졌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무의식이 작동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둘째 아들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상가 임대료 시세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더니 형거 아파트보다 우리 거 상가가 가치가 덜한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정정하게 살아계신데 이미 그 재산을 내 것으로 여기고 비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박 어르신 가슴을 찌른 것은 어느 날 형제끼리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으셨을 때였습니다. 큰아들이 둘째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이 좀 안 좋으신 것 같던데. 걱정하는 말처럼 들렸지만 그 톤이 뭔가 달랐습니다. 박 어르신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투명한 공개가 오히려 부모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식들 마음에 이기심의 씨앗을 심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재산을 공개한 순간 박 어르신은 가장이 아니라 자식들의 재산을 잠시 맡아두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끝까지 숨긴 부모, 불안함이 만든 효도의 민낯. 이번에는 전라도에 사시던 이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몇 해 전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당신의 재산 규모를 철저히 비밀에 붙이셨습니다. 자식은 셋이었습니다. 큰딸, 아들, 막내딸.
이 어르신은 평생 돈 이야기는 죽어서나 하는 거다라는 신념으로 사셨습니다. 자식들이 통장 이야기를 꺼내면 그런 거 알아서 뭐하게라며 딱 잘라 막으셨습니다. 자식들은 짐작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절약하며 사셨고 노후에도 큰 씀씀이가 없으셨으니 어느 정도는 모아두셨겠지 싶었습니다. 얼마인지는 몰랐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집 자식들의 효도는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명절마다 빠짐없이 얼굴을 비췄고 안부 전화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면 세 남매가 번갈아가며 병원을 모셨습니다. 어르신 입장에서는 자식 복이 많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효도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풍경이 있었습니다. 자식들 사이에서는 은근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번 달에 병원 3번 모셨다. 나는 어머니 드시고 싶다는 거 다 사다 드렸다는 식에 보이지 않는 점수 계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효도가 진심에서 나온 것이기도 했겠지만 동시에 어머니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불안감이 함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신 날 그 불안감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유산 규모가 밝혀지자 세 남매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내가 더 많이 수발을 들었다. 나는 명절마다 한 번도 안 빠졌다는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변호사가 개입하고 법적인 다툼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비밀을 지킴으로써 자식들의 효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풀리는 순간 그 효도가 진심이었는지 계산이었는지가 함께 드러나 버렸습니다. 비밀이 만든 효도는 결국 부모님이 떠난 뒤 가족의 해체라는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어르신이 그토록 하나로 묶어두려 했던 자식들이 어르신이 떠난 뒤 가장 먼저 갈라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현명한 부모의 제3의 길, 조건부 공개의 지혜. 그렇다면 진정한 답은 무엇일까요? 공개도 문제, 비공개도 문제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가장 현명한 길을 걸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충청도에 사시는 최 어르신입니다. 최 어르신은 70이 되던 해에 자식 셋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자식들은 혹시 재산 이야기가 나오려나 싶어 내심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최 어르신이 하신 말씀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나는 오늘 내 재산이 얼마인지 말하려고 너희를 부른 게 아니다. 딱 한 가지만 알아둬라. 내가 가진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건강과 품위를 위해 먼저 쓸 것이다. 좋은 데 여행도 다니고 아프면 좋은 병원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 먹을 거다. 그러고도 남는 것이 있으면 그때 너희의 마음에 따라 나누어 줄 생각이다. 자식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재산 공개도 아니고 완전한 비밀도 아닌 이 말이 처음엔 무슨 뜻인지 잘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 어르신이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오래 건강하게 살면 남는 게 적을 수도 있다. 반대로 내가 건강하게 잘 살면 너희도 효도하러 자주 올 일이 없어지고 내가 짐이 될 일도 없어진다. 내 건강이 곧 너희에게도 이득이라는 거다. 알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식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재산의 액수를 계산하던 머릿속이 멈추고 부모님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가 새롭게 느껴진 것입니다. 최 어르신의 전략은 탁월했습니다. 재산의 규모를 감추되 그 재산의 주인이 자신임을 분명히 선포한 것입니다. 자식들이 재산을 탐낼 여지를 차단하면서도 비밀로 인한 불신과 갈등도 미리 막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자식들에게도 좋은 일임을 각인시킨 것입니다. 그 이후 최 어르신 자식들의 효도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재산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이 진심으로 잘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여행을 가신다고 하면 잘 다녀오세요라고 했고 좋은 것을 드신다고 하면 잘 하셨어요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씀씀이를 못마땅해 하거나 간섭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부모님 것임을 처음부터 명확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네 번째 이야기, 부모의 경제적 독립이 가족을 지킨다.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재산을 너무 일찍 너무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부모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자식들 눈에 부모님은 더 이상 가장이 아니라 재산을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자식들의 시선은
부모님의 건강이 아니라 재산의 변동에 꽂히게 됩니다. 둘째, 끝까지 비밀로 하는 것도 완벽한 해답이 아닙니다. 비밀은 불안을 만들고 불안은 계산을 낳고 계산은 진심을 오염시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그 비밀이 풀리는 순간 오랫동안 쌓인 계산서가 한꺼번에 제출되는 것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 스스로의 경제적 독립 선언입니다. 이 돈은 내 것이고 내가 쓸 것이다. 이 단순한 선언이 자식들과의 관계를 가장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당당할 때 자식들도 진심으로 부모님을 존경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넘겨주고 빈손이 되시면 아무리 효성스러운 자식도 그 관계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받기만 하는 관계는 아무리 사랑으로 포장해도 결국 한쪽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것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짐이 되지 않는 부모님을 자식들은 더 자주 찾고 싶어 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그리움으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결론, 돈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단단한 마음입니다. 재산을 공개하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식들에게 이 돈은 끝까지 내 권리다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사랑을 담아 그러나 흔들리지 않게.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다 내어주는 것이 부모 마음이라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가장 먼저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모님이 당당하고 건강하게 사시는 것, 그것이 자식들에게는 가장 큰 짐을 덜어주는 일이니까요.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훈장입니다. 그 훈장을 자식들에게 일찍 넘겨주어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누구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그것은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쥐고 계실 권리입니다. 당신이 마지막까지 당당할 때 자식들도 진정한 존경의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경심 위에서 피어나는 효도야말로 계산 없는 진짜 효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재산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주변 친구분들과도 이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돈 이야기는 불편하지만 미리 잘 정리해두는 것이 노후의 가장 큰 평화입니다. 오늘도 지혜의 보물창고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소중한 분께 공유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